반갑습니다. 셀프 프로 스튜디오입니다. 본 영상은 오즈메이커들이 처음 제시한 초기 배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작했습니다. 초기 배당은 업체의 첫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생물과 같아서 현지 이슈나 구매 성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통해 분석의 뼈대를 잡으시고 구매 마감 시간까지의 배당 흐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과 마지막 흐름까지 잘 조합하셔서 이번 회차 꼭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합니다. 축구 토토 스무패 38회차 1번 경기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현재 순위와 기본적인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8승 3무 5패, 승점 27점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원정팀 전북은 7승 5무 4패, 승점 26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으며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이가 단 1점에 불과할 정도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4승 2패를 기록하며 전북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50일 만에 재개된 지난 16라운드 경기 결과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울산은 최약체로 평가받는 광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반면 전북은 안방에서 강원을 맞이하여 골대를 2번이나 강타하는 등 긍정적인 공격 전개를 보였지만 결국 결정력의 부재가 발목을 잡으며 1대2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배당 및 핸디캡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메이커 업체들은 이 경기에 제로 핸디캡을 제시하고 시장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북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2승 5무 1패를 기록하며 패배가 적은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울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통계를 고려했을 때 업체들이 제시한 제로 핸디캡은 배터들로 하여금 전북 사이드의 무한한 매력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북메이커의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진입 장벽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로 핸디캡은 업체들이 이러한 대중의 쏠림,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설정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데이터에 흔들리지 않고 대중의 시선과 반대로 접근하는 역발상 사유를 적용하여 이 경기는 울산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이번 경기 김천상무와 부천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현재 순위와 기본적인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상무는 2승 9무 5패, 승점 15점으로 리그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부천은 4승 6무 6패, 승점 18점으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경기 결과를 복기해보면 김천상무는 안방에서 제주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천은 대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승점을 1점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두 팀의 펀더멘탈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김천상무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아직까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결과에서 무승부의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천은 안방에서보다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초기에 김천상무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25를 제시했습니다만 현재는 핸디캡을 마이너스 0.5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김천상무가 홈에서 단 1승도 없고 무승부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부천의 원정 경기력이 더 좋다는 펀더멘탈에 대입해 볼 때 이러한 핸디캡의 상향 조정은 매우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북메이커 업체들이 김천상무의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높여 배터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부천 사이드로 유도하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통계와 대중의 쏠림 심리를 피하는 역발상 사유를 적용하여 이번 경기에서는 김천상무의 시즌 홈 첫 승을 예상해 봅니다. 3번 경기 광주와 포항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리그 순위와 승점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홈팀 광주는 현재 1승 5무 10패, 승점 8점으로 최하위인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포항은 7승 4무 5패, 승점 25점으로 리그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4승 2패로 포항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과 팀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광주는 직전 라운드 안방에서
강팀 울산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시즌 광주는 수비 라인이 거의 붕괴 수준을 보이며 경기당 평균 실점 2.4골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방에서 치러진 3경기에서 리그 상위권 팀들인 강원, 서울, 울산을 상대로 단 2골밖에 실점하지 않으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조금씩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특히 지난 울산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무승부를 이끌어낸 점은 가라앉았던 선수단의 기세를 한껏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원정팀 포항은 직전 경기였던 안양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포항은 현재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시즌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핸디캡 조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기 배당 단계에서 업체들은 포항에게 마이너스 0.7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는 핸디캡이 마이너스 1.0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람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포항의 안정감이라는 펀더멘탈에 대입시켜 볼 때 이러한 핸디캡의 상향 조정은 대중들의 자본을 포항 사이드로 강하게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유도 함정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안방에서 상위권 팀들을 제어하기 시작했고 지난 경기 울산과 비기며 완연하게 기세가 올라와 있는 광주가 이번 홈 경기에서도 쉽게 패배하지 않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북메이커의 의도를 고려하여 대중의 선택과 반대로 접근하는 역발상 관점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광주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으로 접근하여 이변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4번 경기 안산 그리머스와 수원 삼성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먼저 살펴보면 4승 2무로 수원 삼성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홈팀 안산 그리너스의 최근 흐름은 다소 무거운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안방에서 수원FC에게 1대3으로 패배하며 현재 6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매경기 3골씩을 실점하며 수비 불안에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수원 삼성은 직전 경기 성남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선두 부산 아이파크를 승점 1점 차이로 바짝 추격하며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지금까지 단 12실점만을 허용하며 2부 리그 내에서 수비 조직력이 가장 훌륭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핸디캡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원정팀 수원 삼성에게 마이너스 1.2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내 2부 리그 경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기준점입니다. 수원 삼성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와 안산 그리너스의 붕괴된 수비력을 포장하여 대중들의 자본을 수원 삼성의 핸디캡 승리 사이드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수원 삼성이 이 높은 핸디캡 기준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안산 그리너스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의 승리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안산 그리너스의 반등 타이밍과 이변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경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안산 그리너스의 승리와 패배 투픽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5번 경기 대구와 성남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구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대구는 직전 경기였던 충북 청주 원정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점 역시 4승 1무로 무패 가도를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성남은 다소 침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은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이 제시한 핸디캡 시장의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경기에 홈팀 대구에게 마이너스 0.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구가 승리하기만 하면 대중들이 온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배터들의 진입 장벽이 전혀 없는 조건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객관적인 최근 흐름이나 전력 면에서 누가 봐도 대구의 승리 사이드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아무런 진입 장벽이 없는 마이너스 0.5의 핸디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대구의 승리 쪽으로 유입되는 대중들의 자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북메이커의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적과
대중의 일반적인 심리 흐름을 경계하는 역발상 사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의외의 결과인 성남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6번 경기 화성과 파주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현재 상황과 순위를 짚어보겠습니다. 홈팀 화성은 현재 승점 25점으로 리그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뒷전 경기에서는 안방에서 수원 삼성을 맞이하여 1대2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전에 이어오던 8경기 무패 행진의 좋은 흐름이 한 차례 꺾인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파주는 승점 14점으로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파주 역시 직전 경기 안방에서 용인에게 0대1로 패배하며 최근 7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보면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화성은 이번 시즌 홈에서 5승 4무 2패를 기록하며 홈 성적만큼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파주는 원정 경기에서 2승 1무 4패에 그치며 원정 성적 리그 13위로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화성이 비록 지난 경기에서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원 삼성에게 패배를 기록하긴 했으나 그 직전까지 6승 2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왔다는 점은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배터들로 하여금 화성이 이번 안방 경기에서 충분히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상대인 파주는 현재 4연패를 기록 중이고 7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홈팀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이 제시한 핸디캡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경기에 화성에게 마이너스 0.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화성이 한 골 차이라도 승리하기만 하면 온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으로 배터들이 진입하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는 형태입니다. 만약 북메이커 업체들이 화성의 우세와 반등 가능성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었다면 배당 수위를 낮추거나 핸디캡을 상향 조정하여 진입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자신들의 리스크에 대비했어야 합당합니다. 대중들이 이토록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핸디캡을 마이너스 0.5로 고정해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홈과 원정 데이터, 그리고 최근 연패 흐름에 가려진 북메이커의 의도를 파악하는 역발상 사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대중의 예측을 벗어나 파주의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여지며 파주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최반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리그 순위와 현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홈팀 용인은 현재 승점 16점으로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충북 청주는 승점 13점으로 리그 1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용인은 직전 라운드 파주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현재 6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홈 성적을 들여다보면 1승 4무 3패로 안방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최약체로 평가받는 김해를 상대로 거둔 승리를 제외하면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정팀 충북 청주는 직전 경기 홈에서 대구를 상대로 1대5 대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성적만큼은 1승 6무를 기록하며 단 한 차례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는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인이 최근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용인의 우세를 점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를 통틀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충북 청주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는 최근 들어 원정에서 이랜드를 꺾고도 홈에서 대구에게 대패를 당하는 등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핸디캡 설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과 안방 및 원정의 지표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홈팀인 용인에게 마이너스 0.5의 핸디캡이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업체들은 이보다 낮은 마이너스 0.2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 설정은 충북 청주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는 기록을 빌미삼아 최근 흐름이 좋은 용인의 승리, 사이드로 몰릴 수 있는 대중들의 자본을 무승부나 원정팀 쪽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즉 북메이커가 용인의 승리 확률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 구조와 업체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번 경기에서는 홈팀 용인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8번 경기 프레드릭과 릴레스트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 팀의 리그 순위와 현재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프레드릭은 현재 4승 2무 5패, 승점 14점으로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릴레스트는 6승 1무 4패, 승점 19점으로 리그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위치한 릴레스트가 순위 면에서는 다소 앞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리그 휴식기 동안 두 팀이 치른 친선 경기 결과와 직전 리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휴식기 동안 두 팀은 각각 3번의 친선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프레드릭은 2무 1패를 기록했고 릴레스트는 1승 2패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친선 경기 이전 리그에서의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프레드릭은 2승 1무 2패로 무난한 모습을 보였으며 릴레스트는 2승 3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노출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업체들은 이 경기에 제로 핸디캡을 제시하고 시장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프레드릭이 안방에 이점을 안고 싸우는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산술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프레드릭이 적어도 마이너스 0.25 이상의 핸디캡은 부여받아야 합리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제로 핸디캡을 제시한 것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리그 일정이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인데 북메이커들은 단지 현재 눈에 보이는 리그 순위만을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터들로 하여금 상위권인 릴레스트가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하고 대중들의 자본을 릴레스트 사이드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순위와 업체가 설정한 핸디캡의 모순을 파악하는 역발상 사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홈팀이 지지 않는 흐름이 유력하다고 판단하여 프레드릭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9번 경기 트롬세와 볼레레마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 팀의 리그 순위와 현재 전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트롬세는 현재 7승 4무 2패, 승점 25점으로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볼레레마는 4승 2무 5패, 승점 14점으로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트롬세가 2위라는 고순위에 올라있긴 하지만 다른 경쟁, 팀들에 비해 두 경기를 더 많이 치른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팀의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은 2승 2무 2패로 팽팽하게 대등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의 경기 흐름과 안방, 원정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롬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현재 3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볼레랭아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홈과 원정이라는 변수를 대입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트롬세는 이번 시즌 안방에서 5승 2무 1패를 거두며 홈 전적만큼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볼레랭아는 원정에서 1승 1무 3패로 리그 10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조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홈팀 트롬세의 압도적인 안방 강세와 볼레랭아의 원정 약세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트롬세가 홈에서 적어도 마이너스 0.75의 핸디캡은 부여받아야 합리적인 경기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초기 배당 단계에서 트롬세에게 마이너스 0.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트롬세가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표면적인 펀더멘탈은 베터들로 하여금 이러한 초기 핸디캡, 기준점의 약세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자본이 흘러들어오면서 현재는 핸디캡이 마이너스 0.75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정은 초기 설정의 오류를 드러낸 자본 유입에 따른 기계적인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들이 뒤늦게 기준점을 오리며 대중들에게 트롬세의 승리 가능성에 입김을 불어넣고 선택을 유도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핸디캡의 기만성과 뒤늦은 상향, 조정에 담긴 북메이커의 의도를 파악하는 역발상 사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홈팀의 흐름이 막힐 가능성을 열어두고 무승부와 볼레레마의 승리 투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판단합니다. 10번 경기 제주와 대전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현재 순위와 승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제주는 현재 승점 19점으로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배전은 승점 17점으로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팀의 승점 차이는 단 2점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기 흐름과 팀 내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는 직전 경기에서 김천 상무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 공격수인 브라질 출신 에메르손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이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제주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거두었으며 현재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정팀 배전은 직전 경기 홈에서 부천과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을 보면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역전에 성공했지만 경기 막판 다시 실점을 허용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수단의 사기나 기세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전은 현재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핸디캡 설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경기에 제로 핸디캡을 제시하며 시장에 자본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번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의 부재라는 명확한 전력 손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인 대전이 북메이커와 시장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통계적인 악재를 상쇄할 만큼 업체가 대전의 승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양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홈팀인 제주의 저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제주의 승리와 무승부 투픽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1번 경기 인천과 안양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현재 순위와 승점 상황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홈팀 인천은 현재 승점 21점으로 리그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안양은 승점 20점으로 인천의 뒤를 바짝 쫓으며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팀의 승점 차이가 단 1점에 불과하여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치열한 단두대 매치입니다. 직전 경기 결과와 최근 5경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은 직전 라운드 서울 원정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1무 1패로 무난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양은 안방에서 상위권 팀인 포항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안양의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홈과 원정 펀더멘탈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지표가 나타납니다. 인천은 이번 시즌 안방에서 3승 5패를 기록하며 홈 승률이 37.5%로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반면에 안양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승 4무 1패를 기록하며 안방에서보다 원정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기 배당 단계에서 업체들은 홈팀 인천에게 마이너스 0.2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는 핸디캡이 마이너스 0.5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0.5의 핸디캡 조건에서는 홈팀, 인천이 무조건 승리를 거두어야만 온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안양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차례밖에 패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데이터는 배터들로 하여금 마이너스 0.5라는 조건에서 인천 사이드로 쉽게 손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진입장벽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메이커 업체들이 안양의 끈끈한 원정 지표를 보여주면서도 인천의 핸디캡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대중들의 시선을 원정팀으로 분산시키면서 인천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핸디캡 조정에 숨겨진 업체의 의도와 진입, 완벽의 역할을 파악하여 이번 경기에서는 홈팀 인천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12번 경기 서울과 강원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현재 리그 순위와 승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팀 서울은 현재 승점 35점으로 리그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원은 승점 27점으로 리그 3위에 위치하며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3위권 팀들 간의 정면 충돌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과 선수단의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은 직전 경기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현재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 역시 3승 1무 1패로 매우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강원의 흐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은 직전 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서울과 마찬가지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2무로 패배가 없으며 특히 리그의 강호인 울산과 전북을 연달아 꺾으면서 선수단의 기세는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배당 흐름과 핸디캡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경기에 홈팀 서울에게 핸디캡 0.25를 제시했습니다.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과 서울이 안방에 2점을 안고 싸운다는 홈 경기 요소를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는 서울에게 핸디캡 0.5가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설정입니다. 강원이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이고 울산과 전북을 연이어 꺾었다는 확실한 명분은 대중들의 자본이 강원 사이드로 어느 정도 몰려들 수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하지만 동메이커 업체들은 의도적으로 핸디캡을 낮게 책정하고 진입장벽을 매려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기세가 무서운 강원의 지표를 역이용하여 대중들의 자본을 서울의 승리 사이드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메이커가 설정한 배당 함정을 파악하고 대중의 선택과 반대로 접근하는 역발상 관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절정에 달한 기세를 앞세워 서울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흐름을 주목하여 이번 경기에서는 강원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13번 경기 충남 아산과 경남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리그 순위와 현재 승점 상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홈팀 충남 아산은 현재 승점 23점으로 리그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남은 승점 19점으로 리그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팀의 통산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5승 1무를 기록하며 충남 아산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흐름과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직전 경기였던 김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현재 4경기째 무패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 전체 성적은 2승 2무 1패로 준수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병남 역시 직전 라운드 홈에서 천안시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남의 최근 5경기 성적 또한 2승 2무 1패로 충남 아산과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핸디캡 설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경기에 홈팀 충남 아산에게 마이너스 0.5의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양팀의 최근 5경기 흐름은 모두 2승 2무 1패로 팽팽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충남 아산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대중들에게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된 마이너스 0.5의 핸디캡은 배터들이 아무런 진입, 장벽 없이 충남 아산 사이드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본시장의 논리를 고려할 때 북메이커 업체들이 대중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대 전적 지표와 아무런 장벽이 없는 핸디캡 설정은 대중들의 자본을 유도하기 위한 북메이커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표면적인 상승에 흔들리지 않는 역발상 관점을 적용하여 홈팀 충남 아산의 승리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경남의 승리 투픽으로 접근하여 이변의 결과를 주목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부산과 김포의 맞대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현재 순위와 승점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팀 부산은 현재 승점 33점으로 리그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김포는 승점 24점으로 리그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두 자리를 지키려는 부산과 중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김포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은 직전 경기 전남 원정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로 인해 전반적인 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김포는 직전 라운드 홈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포의 최근 5경기 성적은 3승 1무 1패이며 김포 역시 최근 2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북메이커 업체들의 핸디캡 설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업체들은
이 경기에 제로 핸디캡을 제시하고 시장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포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6승 5무 2패를 기록하며 원정 성적만큼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홈팀 부산이 최근 2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돈メ이커가 고의적으로 부산의 약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인 김포 역시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세를 시사하는 배당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의 자본은 결국 리그 1위인 부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흘러간다면 북메이커 업체들은 대중의 자본, 쏠림으로 인해 크나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로 핸디캡 설정은 단순히 어느 한 팀의 약세를 의도적으로 시사하는 함정이라기보다는 북메이커 업체들조차도 현재 부산의 확실한 승리에 대한 데이터적 확신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방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최근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정체되어 있는 흐름과 업체의 불확실한 시선을 반영하여 팽팽한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회차의 마지막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해 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제 분석이 여러분의 적중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모여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음 회차에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정확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